가수 휘성이 황망하게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현재 휘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가족을 포함한 동료들의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한 유가족분들의 큰 충격과 슬픔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가족분들이 큰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2년 정규 1집 Like A 무비로 데뷔한 휘성의 지난 여정은 파란만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뷔 초반부터 발표한 음악마다 내리 히트하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반대급부였을까요? 데뷔 전 어두운 성장기를 보냈던 그였기에 휘성의 공허함은 오히려 더 커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유일한 숨은 노래였지만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는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고 곁에 두면 안 될 사람을 옆에 두면서 연예계에서도 험난한 인생이 이어졌습니다. Nguyên nhân dẫn tới tê bì tay chân là gì? 90% người bệnh đều mắc phải sai lầm này. Lắng nghe giải đáp của hai vị chuyên gia xương khớp hàng đầu Việt Nam để có câu trả lời. 바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인물인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 에이미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유학 중 미국에서 태어난 후 대한민국에서 성장했고 예명인 에이미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영어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벤처기업 사장, 어머니는 유명 영어 교육 사업자로 알려져 있고 외삼촌은 방송인이며 에이미의 할아버지는 미국에 위치한 병원의 원장입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배경은 당시 유명 프로그램인 악녀의기에서 에이미가 의리 있는 집을 공개하면서 한국판 페리스 힐튼과 같은 이미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이후 부잣집 딸, 재벌집 딸의 이미지로 각종 케이블 예능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가수 신화와 사귀고 헤어지는 등 유명 연예인과 만남을 하면서 인지도는 더 쌓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그녀는 구월경 약물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으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2014년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2014년 1월경 약물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검사와 추문에 휩싸였는데 특히 검사가 에이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정황까지 드러나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검사는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도와줬다는 해명을 했지만 에이미는 뉴스에 출연해 연인 관계가 맞다고 인정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악녀의 이미지를 굳히게 됩니다. 그러다 또다시 약물 논란에 휩싸여 이제는 방송 출연도 못하고 심지어 2015년 12월에 미국으로 강제 추방됩니다. 그리고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19년 4월 에이미의 인스타그램에 남성 연예인 A씨와 함께 약물을 복용했다고 폭로했는데 당시 에이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폭로를 막기 위해 지인들과 집단으로 이상한 짓과 몰카를 촬영해 협박할 생각이었다고 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악녀애기 시절 소울메이트라 언급한 점과 군복무 도중 약물 혐의에 휘말렸다는 점 때문에 가수 휘성이 거론되었고 휘성이 1인 소속사인데도 사실 확인의 시간이 오래 걸려 그 때문에 더욱 의심받다가 결국 19일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휘성은 오히려 마녀사냥의 피해자인 것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상황이 반전되었죠. 결국엔 휘성은 에이미에게 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닌데 오히려 마녀사냥으로 피해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2013년 약물 혐의에 관련해서도 휘성이 조폭을 동원해 입막음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이 돌았고 이 루머를 퍼뜨린 사람이 에이미의 지인으로 휘성 성폭행모의 루머를 퍼뜨린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휘성은 제대로 누명을 썼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결론은 제3자가 에이미와 휘성 사이에서 이간질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에이미가 이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폭로해버려 상황이 더 커져버렸죠. 결국 휘성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크게 비난을 받고 예정된 콘서트도 취소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하며 에이미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유죄 추정의 원칙 아무도 안 믿는다. 난 콘서트까지 취소되면서 모든 계약들이 무효되었다.
이제 나 무슨 일하고 사냐? 나 노래라도 할 수 있을까? 라며 정말 서럽게 울부짖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여론은 휘성의 편을 들어주는 듯했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사건이 터졌으면 사건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응원해준 팬들이 휘성을 믿고 응원해주고 점차 여론도 돌아와서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휘성이 다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 그 당시 2020년 3월 26일 가수 휘성이 또다시 투약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고 이에 또다시 에이미의 과거 폭로가 재조명되었는데 4월 10일 에이미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터지게 됩니다. 에이미는 과거 폭로를 모두 사실이라면서 휘성의 사과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휘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말도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과거까지 사실화되며 해명할 기회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다시 여론을 뒤집지 못하고 휘성은 우리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1일 오전까지도 장례 절차는 시작되지 못했는데 소속사에 따르면 휘성의 유족은 빈소를 따로 차리지 않고 조용히 휘성을 보내줄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유족의 충격이 너무 커 조문을 받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빗김했다. 소속사는 이 같은 계획을 공식 입장을 통해 애둘러 전했다. 소속사는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한 유가족분들의 큰 충격과 슬픔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가족분들이 마음이 추슬러지는 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 친지들과 지인들만이 참석해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동료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오는 15일 휘성과 대구에서 합동 공연을 앞두고 있었던 가수 KCM은 11일 3월 15일에 만나자며 성아 미안해라며 흑백 국화 사진을 게재했다. Cảnh báo ai đang gặp tình trạng chảy máu búi trĩ lòi ra ngoài nên điều trị sớm có thể nguy cơ gây ung thư trực tràng. 과거 와익 엔터테인먼트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가수 세 분도 명복을 빕니다 라며 고인을 추모했고 마이트마우스 멤버 추플렉스는 휘성과 나눈 마지막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가 하면 휘성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 안타까움을 더했다. 방송인 장성규도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음악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검은색 배경 화면과 함께 글을 남겼고 윤민수는 휘성아 그곳에선 마음 편히 노래하고 음악하자. 너의 맑고 순수함 잊지 않을게라며 나중에 다시 만나서 또 함께 노래하자고 고인을 애도했다. 가수 버벌진트는 함께했던 순간들 모두 영광이었고 고마웠어. 너무 고생 많았어. 편히 쉬길 휘성아 라고 애도의 뜻을 전했고 오전 2시 조건은 휘성의 노래 중 하나인 전할 수 없는 이야기 노래를 공유하며 추모했다. 이외에도 래퍼 산이, 창모, 팔로알토, 방송인 하리수, 가수 김창열 등이 각자의 방법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휘성이 자서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어린 시절 집안이 매우 가난했고 자신도 그렇고 동생도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남들 다 휴대전화 있을 때 자기만 삐삐를 빌려 쓰고 당시 13만 원이던 음악학원비 때문에 부모님한테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성장한 그는 중학교 때 댄스팀에 들어가 백댄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돈은 없지만 마음만은 굉장히 컸던 아이였다고 하는데 특히 가장 최근인 2023년부터 보컬적으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간의 휴식 기간 동안 발성 훈련에 매진했는지 그전까진 소리의 포지션이 대부분 구강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현재는 전체적인 소리 포지션이 비강 포지션으로 올라왔고 이로 인해 기존에 부르던 노래들을 좀 더 편하게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데뷔 이후로 발성적으로 여러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큰 틀은 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발성 자체가 좋아진 느낌은 거의 처음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팬들은 달라진 그의 목소리를 들어볼 날만 기다렸는데 바로 오는 15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가수 KCM과 합동 콘서트 더 스토리를 열기로 하면서 오랜만에 곧 그를 만날 것이라고 팬들은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달라진 그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수 휘성이 황망하게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현재 휘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가족을 포함한 동료들의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한 유가족분들의 큰 충격과 슬픔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가족분들이 큰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2년 정규 1집 Like A 무비로 데뷔한 휘성의 지난 여정은 파란만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뷔 초반부터 발표한 음악마다 내리 히트하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반대급부였을까요? 데뷔 전 어두운 성장기를 보냈던 그였기에 휘성의 공허함은 오히려 더 커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유일한 숨은 노래였지만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는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고 곁에 두면 안 될 사람을 옆에 두면서 연예계에서도 험난한 인생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인물인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 에이미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유학 중 미국에서 태어난 후 대한민국에서 성장했고 예명인 에이미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영어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벤처기업 사장, 어머니는 유명 영어 교육 사업자로 알려져 있고 외삼촌은 방송인이며 에이미의 할아버지는 미국에 위치한 병원의 원장입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배경은 당시 유명 프로그램인 악녀의 기에서 에이미가 의리 있는 집을 공개하면서 한국판 페리스 힐튼과 같은 이미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이후 부잣집 딸, 재벌집 딸의 이미지로 각종 케이블 예능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가수 신화와 사귀고 헤어지는 등 유명 연예인과 만남을 하면서 인지도는 더 쌓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그녀는 구월경 약물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으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2014년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2014년 1월경 약물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검사와 추문에 휩싸였는데 특히 검사가 에이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정황까지 드러나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검사는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도와줬다는 해명을 했지만 에이미는 뉴스에 출연해 연인 관계가 맞다고 인정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악녀의 이미지를 굳히게 됩니다. 그러다 또다시 약물 논란에 휩싸여 이제는 방송 출연도 못하고 심지어 2015년 12월에 미국으로 강제 추방됩니다. 그리고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19년 4월 에이미의 인스타그램에 남성 연예인 A씨와 함께 약물을 복용했다고 폭로했는데 당시 에이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폭로를 막기 위해 지인들과 집단으로 이상한 집과 몰카를 촬영해 협박할 생각이었다고 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어 공부는 반복이 핵심인 거 몰라서 못하나요? 반복 자체를 하기 힘드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무료 언어 공부 앱 워드빗이 잠금화면으로 악녀애기 시절 소울메이트라 언급한 점과 군복무 도중 약물 혐의에 휘말렸다는 점 때문에 가수 휘성이 거론되었고 휘성이 1인 소속사인데도 사실 확인의 시간이 오래 걸려 그 때문에 더욱 의심받다가 결국 19일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휘성은 오히려 마녀사냥의 피해자인 것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상황이 반전되었죠. 결국엔 휘성은 에이미에게 못된 행동을 한 게 아닌데 오히려 마녀사냥으로 피해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2013년 약물 혐의에 관련해서도 휘성이 조폭을 동원해 입막음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이 돌았고 이 루머를 퍼뜨린 사람이 에이미의 지인으로 휘성 성폭행모의 루머를 퍼뜨린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휘성은 제대로 누명을 썼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결론은 제3자가 에이미와 휘성 사이에서 이간질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에이미가 이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폭로해버려 상황이 더 커져버렸죠. 결국 휘성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크게 비난을 받고
예정된 콘서트도 취소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하며 에이미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유죄 추정의 원칙 아무도 안 믿는다. 난 콘서트까지 취소되면서 모든 계약들이 무효되었다. 이제 나 무슨 일하고 사냐? 나 노래라도 할 수 있을까? 라며 정말 서럽게 울부짖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여론은 휘성의 편을 들어주는 듯했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사건이 터졌으면 사건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응원해준 팬들이 휘성을 믿고 응원해주고 점차 여론도 돌아와서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휘성이 다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 그 당시 2020년 3월 26일 가수 휘성이 또다시 투약으로